네, 오늘 북한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도 보여드렸고 네. 일단 공식 회담을 하고 지금 전해지는 걸로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 문서에 서명한다. 이게 가장 큰 내용으로 지금 짚어집니다. 배경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지금 김정은 이전에 24년 전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그렇죠.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있었죠. 사실 이 양국 관계, 우리가 북한을 헌법적으로 보면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양국 관계를 봤을 때 1961년에 지금 북한과 구소련, 소련과 동맹 조약이 맺어졌잖아요. 그러나 구소련 해체에 의해서 2000년에 설린 우호 조약이 맺어졌고 그로부터 24년 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외 관계를 보면 대략 네 가지로 앞서 보도에 나왔듯이 그런데 설린 우호 조약이 2000년에 맺어졌는데 24년 만에 두 단계가 격상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다. 이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가장 뛰어난 최전성기를 맞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푸틴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를 기초하는 문서가 준비되어 있다. 그 문서가 바로 포괄전략 동반자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평양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해주신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과 관련한 공식 회담을 이유를 했던 것을 지금 기자회견하는 현장, 지금 이 시각 현장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저희가 말을 시작하게 되면 그 현장도 함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대한 환영식 장면도 공개가 됐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장면? 예, 그렇죠. 지금 오랫동안 북한 당국이 푸틴의 북한 방문, 소위 말하는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정황들이 많이 포착이 됐었어요. 특히 민관 유상에서도 그런 포착이 됐었는데 특히 김일성 광장에 좀 특이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과거에 열병식 같은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나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공식 환영식을 준비한 거였어요. 김일성 광장에서 대대적인 공식 환영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단에 이 두 정상의 사진이 걸려 있고 국기가 아주 대형 국기가 걸려져 있고 그리고 의장대의 사유를 받았고요. 그래서 북한 당국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보도한 바와 같이 이 푸틴을 이 북한의 아주 최고의 손님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최고의 의전과 예우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언하는 현장을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이 내용이 전해지면 바로 속보로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어떤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센터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고 특히 지금 러시아가 이번 모두 발언에서 푸틴이 말한 거는 북한이 일관되게 러시아의 정책을 지지하고 특히 북한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지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특히 이제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위성국들과 패권적 제국주의 정책에 맞서 싸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지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협정이 맺어졌고 이 협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이고 제도적이고 전면적인 그런 이 협력 관계가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정말
정의로운 것이고 평등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정상이 1대1 비공식 회담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여 동안 단독 회담을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단독 회담에서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뭐 단독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푸틴은 푸틴대로 또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예. 서로의 속에 있는 얘기를 아마 다 할 텐데 김정은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고요. 이 북한 주민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연말부터 남북 관계를 이국 관계, 그다음에 교정국 관계로 규정을 하고 지금 통일지국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미가 작년에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NCG가 출범이 됐고요.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졌습니다. 한미 동맹뿐 아니라 한미일 한보협력이 강화됐어요.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이 사실은 2018년에 남북 관계 또 미국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실패했거든요. 아마 이번 러시아와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러시아와의 부쩍 가까워지고 발전된 모습을 통해서 이 김정은 우리의 지도자가 정말 푸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습을 인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굉장히 간절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푸틴이 짧은 시간이잖아요. 새벽에 도착해서 잠시 후에 떠날 거거든요. 사실 24시간도 안 되는 이때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 선물이라는 게 결국 두 단계 격상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그래 내가 이렇게 당신이 나에 대해서 포탄과 무기와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정말 불법으로 규정되고 제재를 받고 있는 푸틴을 아주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이 지지해주는 김정은에게 고마운 마음이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 텐데 아마도 그 1대1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들이 아마 나올 것이고 푸틴은 푸틴대로 본인이 어려웠던 일들 앞으로 어떻게 하자 서로 간에 도와나가자 아마 그런 내용들이 함께 나눠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푸틴 대통령이 발언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처음 한 말이 새로운 협정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이 체결됐다 공식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사실 2008년 우리나라랑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는데 이번에는 그 앞에 포괄적이라는 새 글자가 붙었어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러 간의 관계가 굉장히 발전했었죠. 아시다시피 한국과 러시아는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침공을 했고 그 침공 강제 병합을 한 뒤에 러시아가 국제사회 특히 이 서방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떠났지만 한국 기업은 안 떠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푸틴이 굉장히 고마워했고요. 한러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러 간의 교역의 그 액수를 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 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지금 상황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문자적으로만 보면 한러 간의 협정보다 포괄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한 밀착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좀 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한러 간에는 군사적인 그런 협력들은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2000년도에 합의한 설린 우호 조약에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쟁 상황이라든지 유사시에 서로 접촉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아마 이번 포괄 전략 동반자 협정에는 그것보다 좀 더 강화된 그런 표현,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뭐 직접 군사 개입,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 자막에 나갔던 내용에 협정에 북러 침략 당할 경우 상호 지원 조항 포함이라는 자막을 저희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이제 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61년도에 맺었던 동맹 수준의 의미인지는 좀 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전반적인 나온 게 내용들을 좀 아니니까요.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포탄을 대량으로 제공하면서 이 두 나라가 부쩍 가까워졌다는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면서 포괄적으로까지 이렇게 격상을 두 단계 격상할 거라는 그런 징후가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우리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를 방문하셨고 예. 그 과정에서 푸틴의 방북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러시아 측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을 넘지 말 것을 그렇게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죠. 그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이번 푸틴의 방북을 통해서 그 선을 넘는 그런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한 조짐,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감지가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또 신원식 국방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와 북한이 동시에 부인을 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 제공한 탄약, 뭐 컨테이너 숫자만 해도 10,000개 이상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실릴 포탄의 숫자만 봐도 뭐 480만 발 이런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KN 계열의 탄도미사일도 수십 발이 지원이 됐다. 이건 뭐 명백히 불법이고요. 이건 국제 평화를 깨는 일이고 뭐 지금 러시아와 북한 간은 뭐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라는 이 망언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려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과연 지금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 저희가 뭐 추후에 정리해서 보도해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방북 전날을 좀 돌려봐서 노동신문에 올라온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이 실려져 있었는지를 저희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결국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일관되게 러시아를 지원해 준 거, 지지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러시아와 북한은 정말 평등한 관계에서 일치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치하를 하면서 거기 내게 주목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북한과 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상호 결제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는 루블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새로운 결제 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오랫동안 그런 노력을 해왔고 북한과 러시아에도 2014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체계에 북한도 협조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1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북한이 뭐 루블화보다는 달러가 훨씬 좋죠.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간에 그런 교역할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 유명무실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2년 전부터 지금 대량의 무기와 탄약이 러시아로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아마 앞으로도 지금 북한의 근로자들이 러시아의 전후복구 그런 지원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많은 이 재정적인 통화 결제들이 이루어질 텐데 아마 이런 것들은 지금 푸틴이 말한 대로 이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결제 체제에 북한도 참여를 하고 아마 러시아는요 미국 지금 반서방 연대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권위주의 독재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나라들도 여기에 이제 함께하고 있는데 결국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체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은 중요한 우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 극동지방에서 이 푸틴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는 적극 끌어안고 그 북한과 이 러시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고문에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고문에는 그런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구상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 중에 새로운 협정 내에서 양국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자막이 나갔거든요. 그 북러 간의 군사 협력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 이게 국제 정세상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협력을 좀 예상하십니까? 예, 근데 이미 협력이 뭐 도를 넘은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간에 그런 무기와 포탄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국제 평화를 깨는 일이고 국제법, 다시 말하면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찬성하고 지지하고 이행해왔던 그걸 스스로 깨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보면 김정은이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서 5개의 국방 목표, 전략 목표를 발표하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정찰 위성 발사입니다. 작년에 김정은이 정말 야심차게 2번이나 쐈는데 실패했거든요. 5월과 8월에 실패했고 네. 그리고 9월에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가서 푸틴을 만났습니다. 푸틴에게 기자들이 물었죠. 이 자리에서 만나는 이유가 뭐냐. 북한의 위성 개발을 지원해주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후에 러시아의 기술자들이 오가는 모습들이 정황들이 포착이 됐고 그리고 북한이 3번째 발사한 그 정찰 위성 궤도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군사 협력의 범위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 미국도 그 부분을 주시하면서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것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핵 추진 잠수함 이거는 소형 원자로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북한 그런 기술 없습니다. 네. 그걸 러시아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 그다음에 지금 ICBM 탄도미사일 북한이 여러 차례 고각 발사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정상 각도에서 정상 거리에서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ICBM의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그다음에 유도 기술 여러 가지 북한이 지금 갖지 못한 기술들을 러시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까지 만약에 러시아가 제공을 한다면 이건 정말 국제 안보를 근본 뿌리부터 흔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은 그걸 간절히 원하겠지만 푸틴이 만약에 김정은이 원하는 걸 미리 다 줘버린다면 아마도 푸틴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렛대는 제로가 되고 말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러시아가 보여줬던 일련의 행보, 관례, 관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수위는 한꺼번에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아마 물밑에서 또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막으로는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 진전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자막도 저희가 보내드렸어요.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러시아는 그런 기술을 줄 수도 있고 또 민감한 기술까지 줄 수 있는데 뭘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주는 거는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포탄이라든지 미사일이 필요할 것이고 결국 지금 푸틴이 생각하는 것은 북한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군수기지, 포탄 제조 공장의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물량이 그렇게 북한 입장에서 많습니까? 실제 지금 뭐 풀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북한이 가지고 있던 보유했던 기존의 탄약들도 상당수가 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풀 가동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근로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를 인력을 제공하는 것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근로자라는 용어를 안 쓰면서 예를 들어 유학생이라든지 또는 뭐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해서 북한을 돕는, 다시 말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이 자막을 통해서 이 한반도 긴장의 원인은 미국의 정책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년 만에 평양을 가서 저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에서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요. 저 푸틴의 저 발언은요. 잘 모르는 분들은 저게 사실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네. 한반도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깨트린 장본인을 얘기한다면 구소련입니다. 구소련이 이 1945년 분단 직후에 북한 땅에 들어와서 네. 북한을 김일성을 앞세워서 공산화시켰고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북한 정권을 탄생시킨 게 소련이에요. 그리고 동맹조약을 체결해서 끊임없이 북한을 지원을 했고 북한은 그 힘을 입어서 끊임없이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음향으로 북한을 지원했습니다. 결국은 국제사회, 국제평화를 깨고 안보를 흐트린 장본인이 바로 구소련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한미가 또는 일본이 이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하는 것은 네. 적반하장이고 정말 선후 관계를 흐트리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틴이 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북한의 핵 실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찬성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북한이 잘못됐다는 거를 러시아도 인정했고 푸틴도 거기에 동참을 했던 겁니다.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아쉬우니까 말을 바꿔서 긴장의 원인이 미국에게 있고 오히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앞으로 유엔 안보리 등에서 북한에게 어떤 입장을 보이겠습니까? 지금 뭐 러시아와 중국이 입을 맞춰서 지금 북한의 탄도, 핵 미사일 개발을 지지하고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지금 무력화되고 있고요. 김정은은 그걸 날개 삼아서 마음 놓고 지금 위성도 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서방과 반서방 간의 이런 대결 구도가 지속되는 한 중국과 러시아는 아마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가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정말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안보리의 그런 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이 러시아와 중국이 제도적으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되지만 그걸 제한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아마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을까. 중국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북한만 지지하고 두둔한다면 네. 그건 러시아와 중국에게도 매우 불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푸틴 대통령이 군사기술,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아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러시아의 최신 엔진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술이 더더욱 더 지원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군사 협력 또 군사 기술 지원 교류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 러시아가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 특히 안보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자유서방 세계의 제재와 이런 것들 개의치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무리 제재한다고 해도 안보리를 다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러시아의 주창으로 인해서 제재를 위한 전문가 패널도 다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군사기술 협력 마음대로 해봐. 미국이 뭐 어떻게 하든 난 상관없어. 이미 우린 뭐 버린 몸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난달 말에 북한이 신기술을 적용한 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2분 만에 폭발해 버렸어요. 근데 북한도 인정을 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로켓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가 지원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실패했지만 아마 그걸 계속 반복 엔진 연소 실험을 하고 그걸 보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도움을 계속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3차례 발사하겠다고 김정은이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후반기 2번 더 발사 실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도를 넘는 그런 도발을 한다면 우리도 한미 또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 또 러시아의 대북 지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고요. 특히 이번 대통령실에서 언급을 했듯이 선을 넘는 그런 조치를 한다면 한국도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내드리는 자막들은 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보여드리는 저 화면, 그러니까 기자회견 현장에서 한 발언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서 연결 과정에서 잠시 저희가 검은 화면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미사일 기술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그렇다면 미사일이라든지 핵 잠수함 등에서 좀 선진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럼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뭐 군사적으로 보면 예. 미국 다음으로 러시아 아닙니까?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사실 그 분야에서는 예.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지금 김정은이 간절히 목말라 하는 그런 기술들 핵 미사일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예. 그 외에도 재래식 무기도 러시아가 앞선 무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텔스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9월 달 보스토친이 우주기지를 방문했던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그 인근 지역에 해군 공군 기지를 방문해서 러시아의 첨단 무기들을 다 보고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러시아의 선진화된 그런 군사 기술, 네. 군사 장비, 부품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하고요. 예.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걸 좀 제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을 겁니다. 북러 정상이 만났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서명했다는 내용을 말해주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역시 그 관계에 대해서 서명을 했고 이로써 군사 정치 협력을 확대하게 됐다. 가장 강력한 조약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오늘 서명으로 중대한 사변을 이룩해 영광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네. 저희 현장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푸틴이 말할 때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예.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1961년에 맺었던 동맹조약 수준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는데 예. 지금 김정은의 말을 얘기를 하면 김정은은 명백히 조로 동맹관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그리고 1961년에 맺었던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동맹이라고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정은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그런 관계고 지난 세기의 조소 관계보다도 뛰어넘는 최고족이라고 표현한 걸로 봤을 때는 예. 네. 지금 이번 양자 간에 맺은 협정, 이 조약이 김정은이 말할 때는 중대한 사변이다, 정치적 사변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정은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아마도 김정은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고 그 동맹이 70년을 이어왔습니다. 작년에. 네. 작년이 70주년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동맹 비전 100년. 100년으로 가는 그런 합의를 작년에 했습니다. 김정은 마음속에 나도 좀 그런 동맹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상당히 그 부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중국은 안 돼. 중국과는 동맹이 어려워. 그러면 누굴까? 결국 푸틴이다. 푸틴이 나를 필요로 하니 이젠 푸틴을 붙잡고 과거에 동맹조약도 있었고 예. 그러니 동맹조약을 체결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61년도에 이 소련과 북한이 동맹이었지만 사실 그 동맹이 오래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부침이 있었고 사실은 북한은 말이죠.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늘 자기의 그 단물을 빨아먹는 그런 그 행동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행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이거는 100년 대계로 가는 그런 조약이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또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자기가 처한 굉장히 어려운 그 어려움을 이번 이 조약을 계기로 해서 뭔가 주민들도 결속시키고 본인도 어려움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레드라인, 선을 넘는 조치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우리 아마 대통령실 또 우리 정부도 판단할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 국제사회가 아마 함께 논의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한반도 정세 등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서 쭉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